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22일 월요일 아침 9시 42분입니다. 금요일날 미국은 또다시 혼조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저도 정말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좀 혼란스럽긴 한데요. 또다시, 그죠? 또다시 애매하게, 나스닥 대형주 몇 종목, 빅테크 몇 종목으로 지수를 또 올렸고요. 애플이 급등했죠. 애플이 급등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적당히 버팀으로 인해서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고, 그 와중에 하락하는 종목 수는 훨씬 많고요.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저도 좀 상당히 좀 고민이 되긴 되는데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일단은 뭐 각계전투하자 이런 이야기밖에 못 드리긴 하겠습니다. S&P는 뭐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일단 전고점 아직 못 넘은 거잖아요. 여전히 싼고점 가능성이 있고 싼고점을 만드는 중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S&P는 뭐 쇼패팅 할 수 있다라고 봐요. 나스닥은 근데 이제 누가 봐도 이건 싼 고점은 아니죠. 고점이 계속 여기에다가 여기로 높아졌으니까 싼 고점 이야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나스닥은 포기할 수 있다라고 치는데 S&P 하시는 분들은 뭐 일단 좀 더 홀딩해 봐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에요. 뭐 눈에 보이는 대로 대응하자 요겁니다. 뭐 변동성 지수들 같은 경우도 어쨌든 뭐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뭐 딱히 고점을 넘지만 못한 S&P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계속 쇼패팅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다우 지수나 뭐 러셀이나 이런 거 베팅하시는 분들도 뭐 가능할 것 같긴 하고요. 어쨌든 요즘에 강력한 건 IT 대형주지 뭐 그죠? 다른 시장 자체가 강하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각기 대응하시는 게 어떻냐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변동성 지수를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나스닥 지수도 그래요. 나스닥도 시장이 상승했는데 보시다시피 변동성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분명히 계속 오버슈팅 중이긴 합니다. 오버슈팅 중이니까 그에 맞춰 대응해야 되겠다. 라는 이야기를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한국 주식시장에는 영향이 어떨까? 솔직히 뭐 알 수가 없죠. 이 보시면 명확하게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빅테크에 맞춰서 춤을 출 수도 있고 한국 주식시장은 아니면 새빨간 다른 종목들에 맞춰서 춤을 출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죠. 근데 한국은 지금 일단 빅테크에 맞춰서 춤추기로 한 모양인가 봐요. 지금 오르는 걸 보니까요. 아무튼 뭐 그렇고 미국 주식시장은 그래서 각계 전투를 하자. 저는 일단 나스닥 숏 베팅 해놨었으니까 그거는 일단 저는 포기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어쨌든 한편으로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야, 이거 더럽게 안 꺾이네 라는 생각도 들고, 애플 같은 것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고 있기도 하고, 물론 이렇게 오르는 게 그게 신뢰도가 높아 보이지는 않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미국 시장 종목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게 딱히 오버슈팅도 하지 않고 좀 차분하게 잘 올라가고 있거든요. 얘가 힘이 좋다는 게 제 생각엔 일단 좀 나스닥 쇼패팅에 있어서는 제가 제일 큰 문제일 것 같은데요. 아니면 뭐 테슬라 정도까지 해서 예. 이거 두 개 정도가 좀 문제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강한 걸 보고 어젯밤에 이제 어젯밤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주말 동안에 무슨 생각을 했냐. 야, 이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워낙 비이성적으로 나가니까 내가 여기서 꼭지점을 잡으려고 지금처럼 파닥파닥 노력을 하면은 이게 좀 다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차라리 지금 여기 정도 뭐 이렇게 특정 라인을 아주 중요한 신뢰도 있는 라인을 강하게 붕괴시키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요즘 좀 해보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좀 미국 주식시장을 접근하는 전략을 좀 바꿔볼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건 나스닥 같은 거에 해당하는 이야기고요. S&P 같은 거는 다르죠. S&P는 어쨌든 약하니까 뭐 평상시대로 그냥 뭐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나스닥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아, 이거 접근하는 방법을 좀 바꿔야 되나?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봤습니다. 아직 정한 건 아니고요. 조금 더 지켜보긴 할 거고요. 앞으로 반응에 따라서 또 제가 앞으로 시장 반응에 따라서 제가 어떻게 또 접근할지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여기서 뭐 갑자기 2% 넘는 뭐 초급등을 보인다. 그럼 또다시 꼭지점을 잡으려고 또 눈을 시뻘겋게 뜨고 또 밤에 아마 안 잘 겁니다. 근데 또 여기서 또 비리비리하고 또 여기서 변동성 죽이는 모습 나오면서 또 이러면은 아, 그럼 차라리 어딘가 붕괴되면 들어갈까라는 생각으로 바꿀 수도 있고 아무튼 그때그때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미국은 계속 모르겠습니다. 일단 만기는 끝났는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번 주에 뭐 특별한 이슈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 하여튼 뭐 그래서 일단 하여튼 이번 주 저는 미국은 뭐 가만히 일단 지켜보긴 할 것 같아요. 이대로면은 특별히 뭘 하지 않고요. 아무튼 뭐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 좋은 대부분 종목들과 강한 빅테크와
얘네들의 싸움이 생각보다 오래 가고 있네요. 저도 참 어떻게 발을 맞춰야 될지,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춰야 될지 좀 헷갈리긴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그런 미국 주식시장은 그렇게 마감이 됐고, 이 보시다시피 이번 주 경제지표 발표 뭐 있나 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자면요. 제가 봤을 때 중요한 이벤트라면 수요일 밤이 될 것 같아요.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밤에 FOMC 의사록 공개가 있거든요. 그나마 이게 조금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은 미국 3분기 GDP도 발표가 되니까 뭐 요거하고 FOMC 의사록 공개가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목요일 날은 미국 주식시장 휴장, 목금 미국 주식시장 휴장이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수요일 날까지 장사하고 만다 라는 거를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뭐 증시 일정 좀 간단하게 점검을 했고요. 금요일 날 밤에 그래서 뭐 달러 인덱스라든가 이런 거 마감을 어떻게 했냐? 말씀드렸다시피 유로존에서 또 기준금리 인상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보시다시피 뭐 달러는 이렇게 올라서 마감을 했고, 이 금리는 좀 떨어져서 마감을 했죠. 그죠? 이게 아무튼 요즘에 얘가 이 금리가 한참 치솟다가 요즘에 좀 멈춘 게 보니까 유로존에서 자꾸 찬물을 끼얹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 더러운 분위기가 계속 가는 것 같고요. 이 금리가 공격적으로 치고 오르지 못하니까 나스닥은 계속 생명을 유지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스닥은 계속 생명을 유지하고 그 와중에 달러 인덱스는 올라가니까 신흥국 주식들은 좀 재미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 유로존과 이 미국의 이 괴리, 이게 어쨌든 계속 이 시장의 어설픈 움직임에 계속 어떤 재료를 공급해 주는 것 같아요. 시장의 하여튼 이 수상한 움직임들의 원인이 금리하고 달러가 따로 가니까 이게 디커플링도 나타나고 뭐 나스닥만 오르고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저런 것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뭐 일단은 뭐 지켜볼 뿐이죠.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지금 뭐 딱히 뭐 이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건 없을 것 같고, 하여튼 현상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 제가 금요일 날 영상 녹화할 때 이게 또다시 한번 튀더라고요. 이거 30분 봉인데 보이시죠? 이 부분 제가 여기쯤 녹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야, 이번에는 이거 속임수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또다시 이렇게 움직이고 나서 환율이 또 고장이 났었나, 또 다시 뭐 거래소가 어떻게 뭐 마비가 됐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22 통화정책 뭐 그거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나서 그 라가르드 총재가 뭐라 한마디 하고 나서 원달러 환율이 치솟았는데, 달러 강세, 달러 인덱스 치솟으면서 얘도 같이 올랐는데, 오르고 나서 이렇게 환율 시장이 한동안 마비가 돼 있었더라고요. 또 거래 정지가 됐었던가, 하여튼 무슨 일이 생겨서 또다시 이렇게 어, 거래가 안 되다가, 그래서 알고 보니 사실 이제 지금 지나고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은 또 다시 뭐 어떤 뭐 거래소에 뭐 오류거나 또 뭐 정부 당국자들이 말하는 실수이거나 또 이랬을 수 있겠죠. 또 이 부분은. 근데 아무튼 이번에는 한 10원 정도 올랐었는데, 이게 지금 10원 정도 올랐던, 이게 원달러 환율이 10원 정도 올랐던 이것이 지금 이걸로 보시면은 중요한 자리 85원짜리를 돌파한 척 하면서 나온 거라서 제 생각에 이번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요즘에 환율이 계속 좀 뭔가 수상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뭐 일단 뭐 저의 생각대로 일단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뭐 딱히 뭐 더는 이야기는 하진 않을 거고요. 이상하네요, 그죠? 요즘 이런 분봉 이런 것들 보면은 이런 거 계속 뾰족뾰족하게 튀는 것들 나타나고, 튀고 나서 막 거래 정지돼 있고, 하여튼 이상한 모습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이번에는 어떤 재료가 있고 그런 재료를 갖고 움직이는 거고, 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런 움직임 좀 정상적인 것 같고, 아무튼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차트상으로는 삼산 우려가 일단 어느 정도 좀 극복이 좀 되긴 됐고요. 여기서 꺾였으면 85원에서 꺾였으면 아래쪽으로 많이 갈 수 있는데, 일단 85원 레벨을 일단 돌파한 척 하고 나서 지금 음봉 나오고 있는 거니까 이건 일단 위쪽으로 일단 더 올라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1200원에 매물대가 그렇게 두껍지는 않아요. 1200원은 얇은 저항이니까 뭐 일단은 85원 넘어갔다라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산 우려는 이제 많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계속 우리나라 코스피는 그거죠. 결과적으로 뭐 계속 오르고 있는 나스닥, 뭐 삼성전자가 어쩌고 저쩌고 되는 거 하고, 이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되는 거 하고, 요거의 싸움이 어쨌든 계속 뭐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관전의 포인트일 것 같고요.
오늘은 아무튼간 그래갖고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무려 4% 올라가니까 오늘은 어쩌면 다른 종목들은 재미가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그죠? 삼성전자가 4% 올라가는 날이면 시장의 모든 돈을 삼성전자가 다 빨아먹었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면은 상승 종목 수는 의외로 또 적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네요. 실제로 그렇네요. 그죠? 290 종목 상승하고 550 종목 하락하니까 이것도 약간 미국 주식시장 비스무리하게 따라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미국에서도 IT 빅테크가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죠. 시장 다른 종목들은 다 팔아먹고. 오늘같이 삼성전자 오르는 날 이제 일반 개인분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좀 소외감, 박탈감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커질 수가 있겠죠. 아무튼 뭐 이런 내용들. 네, 뭐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코스피가 그래 봐야 박스권이라 저는 뭐 여전히 드릴 이야기 없습니다. 아무튼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환율이었는데 일단 환율이 85원 위로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뭐 일단은 뭐 그냥 흐뭇하게 지켜볼 생각이고, 오늘 이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요 가만히 보시면은 일단은 여기 있는 저항을 일단 돌파하는 모습이죠. 94, 95. 95에 일단 어떤 저항들이 하나 있었는데 일단 95를 돌파한 척하는 모습이긴 합니다. 지금으로 봐서는요. 근데 뭐 진정으로 안착할지 어쩔지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또 그리고 오늘 여기 95라는 자리가 만약에 안착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신뢰도도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일 때 거래량을 잘 봐야 될 거라고요. 지금 이제 395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보시면은 굉장히 무거운 저항들이 많이 있는 자리거든요. 분명히 넘어가려면 뭐 돈이 많이 들어가거나 하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돌파 한착 하려고 하는데 지금 굉장히 무거운 저항인데 400만큼 무거운 저항이 됐는데 395가 근데 이 자리를 어떻게 넘어가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죠? 예,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할 거고, 또 어쩌면 이게 또 숏을 보는 분들께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하여튼 그래서 뭐 딱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고, 아무튼 진짜 중요한 건 400이고요. 395도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 됐고요. 오늘 이렇게 한다고 해서 395 무조건 넘어가냐?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뭐 저런 거 하나에 아이고 죽겠다 뭐 그런 이야기 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뭐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뭐 솔직히 뭐 여전히 뭘 할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계속 박스권이나 어떤 수렴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400을 넘은 것도 아니고요. 그런 점들. 코스피는 뭐 그렇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정말 이 간당간당한 싸움을 하고 계신데 뭐 일단 계속 버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고점은 살짝 높였지만 결과적으로 오늘은 삼성전자의 날이니까 다른 종목에서는 돈이 빨릴 거거든요. 다른 종목에서는 돈이 빨리니까 코스닥에서도 아마 돈이 빨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보시면 상승 종목 수가 훨씬 적어요. 그죠? 500 종목 상승하고 800 종목 하락하니까 솔직히 오늘 코스닥 시장도 좀 비리비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넘어왔는데 몇 가지 기사들 좀 보다가 몇 가지 그 기사들 이야기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조금 예전에 나온 기사긴 한데 리커창이 이제 경제 회복 더디어도 통화 완화 안 할 거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이런 점들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중국도 옛날처럼 막 완화적인 게 아니다 라고 해서 옛날에 이거 기사 한번 보여드리려는데 뭐 하다가 깜빡깜빡깜빡 하고 해서 어쨌든 이제서야 좀 보여드리고요. 중국의 대략적인 생각이다 라는 거 요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파월의장 연임할 거냐 말 거냐 그거 지금 이슈가 사실 지난주에 결정이 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이든이 보이시죠? 여기 뭐 차기 연준 의장 지명 서두르겠다라고 바이든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일요일 전, 원래 지난주에 발표가 됐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또 그냥 또 깜빡했나 봐요. 바이든 대통령도 원래 깜빡깜빡 잘하는 대통령이니까 또 어쨌든 그래서 조용하게 또 한 주가 넘어갔습니다. 파월의장 또 할지 안 할지 이번 주로 그 공이 넘어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 파월의장 더 할지 안 할지 이런 여부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경제지표 살펴봤고, 뭐 특별한 거 없고, 참, 그리고 경제지표 그 25일 날 한국은행 기준금리 금통이죠. 금통이 있다고 합니다. 25일 날 좀 잘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5일 날이면은 그 수요일인가요? 25일 날이면 그죠. 25일 날이면은 그러니까 한국에는 25일 날이 좀 중요한 날이 되겠네요. 한국 주식 시장은
24일 날 밤에 그 FOMC 의사록 공개하고 미국 GDP 나오고 고용 지표 나오니까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목요일 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한국은. 근데 목요일 날 한국은행 금통위까지 있으면 이번 주 목요일 날 한국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죠?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야기 드릴 건 다 이야기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보다 저는 여전히 이번 주도 뭐 한국에선 특별히 할 거 없는 것 같고 미국은 조금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S&P하고 뭐 나스닥하고 얘네 둘이서 워낙 이 눈높이가 서로 달라갖고 뭐 이상하게 움직이니까 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 베팅 방법을 좀 바꿀지 꼭지점을 잡는 베팅을 해볼지 아니면은 아예 확인하고 안전하게 들어갈지 이런 방법을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